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길라잡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저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코드만 있어요. 또 저쪽 신상수 위원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요? 네. 제 스폰서님이 만드셔서 지금 스폰서 누구세요? 네, 바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신 조수천 위원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만들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네이버에서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항상 블로그를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블로그에 수많은 정보들과 리뷰가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우리가 블로그 왕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세미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개설 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든 이후에 꾸미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방문자가 늘고 또 이웃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제 가장 궁극적 목적인 검색 키워드에 우리가 어떻게 노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들의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은 네이버, 그리고 이제 대화는 카카오톡, 그리고 시간 소비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검색한 이후에 또 정보가 필요할 때는 다시 모바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저들의 패턴이 검색할 때 네이버, 소통할 때 카카오톡, 그리고 시간 보낼 때 페이스북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SNS 채널을 운영할 때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턴 변화로 선 SNS 후 블로그 한번 적어주시고요. 선 SNS 후 블로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선 이렇게 사진이나 뭐 그런 어떤 영상 등을 페이스북이나 보고 나서 그 업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SNS 후 블로그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타인이 올린 정보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약 57%의 사람들이 타인의 정보를 신뢰하고 타인의 정보에 따라서 검색 패턴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마지막 패턴 변화 보시면 콘텐츠의 내용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나 어떤 뭐 타인의 반응 및 의견을 살펴보고 나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의견을 결정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블로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네이버에서 활동을 해야 되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네이버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우 의원님, 네. 네이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저 네이버 많이 봅니다. 네네. 하루에 저는 한 3-4시간 정도. 왜냐면 외근 나가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은 못 봅니다. 네, 우리 뭐 컴맹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김홍렬 의원님, 네이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검색할 때만 많이 해요. 하루에 1시간? 네네, 많이 이용을 안 하시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시면 네,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정시비를 많이 봐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면서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맛집을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의 야구 중계 결과가 궁금해서 스포츠 동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채를 알아보고 있는데 배드민턴 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쇼핑까지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쇼핑부터 영상 시청, 검색까지 네이버 서비스를 네이버 안에서 16가지 해결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네이버가 주어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엔 네이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표와 같이 2018년 3월 한 달에만 모바일 앱 실행 건수가 45억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켠 뒤 네이버에 접속해서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 찾아서 검색하고 점심때가 돼서 네이버 캘린더에 보내준 거래처 점심 알림을 보고 네이버 지도에서 광화문 맛집을 찾아서 플레이스 메뉴를 보고 네이버에 블로그 올라온 후기를 훑어본 후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다. 이게 하루 종일 네이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블로그 채널보다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검색을 많이 하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유저들의 그 SNS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블로그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 검색이 필수인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매 및 매장 선택의 기준이 52%의 사람들이 블로그 리뷰를 보고 정보를 자기 선택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리뷰가 압도적으로 상품 선택의 구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의 소개라든지 할인 쿠폰, 뭐 전단지를 보고 결정하는데 압도적으로 블로그 리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뭐 블로그가 뭐 어비중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을 많이 활용해서 상업적인 볼들이 많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정보를 블로그에서 얻고 있습니다. 요 선택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정책 자금을 하신 기업 R&D 지도사님들도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결국에는 우리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이런 업체나 아니면 그 위원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 리뷰는 정보 채널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그리고 블로그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뷰티라든지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생필품, 유아용품, 교육용품, 부동산, 금융, 대출, 여행, 스포츠, 연예인,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내가 마음만 먹고 자료만 조금 수집하게 되면 쉽게 가공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예시에 보시면 뭐 화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하는 식품,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 커피, 부탄가스, 뭐 이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 제품을 조금만 체험해도 일기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나 페이스북보다 쉽게 모든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네이버를 블로그를 꼭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블로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페이스북만 해도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CPC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상위 노출을 뭐 개런티하는 회사들이라든지 파워블로그를 써서 내 글을 올리는 상업적인 글들이 많으나 아직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적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 그림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그 DB 상담 DB의 푸터를 캡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 운영해서 요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로 수많은 DB들을 획득을 하고 있고 양질의 DB들이 들어옴으로써 제가 이제 그 기업 R&D 지도사에서도 각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갖고 지금 블로그를 안 하신 분들 당장 블로그를 개설하시고 빨리 블로그를 시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DJ 진우 특별 출연 안 시키나요? 네, 우리 진우님 좀 추후에 요 끝에 시간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업활동을 하는데요. 블로그에서도 내가 그 상업활동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내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안 하신 분들 당장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로그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에 자신 있고 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파워블로거처럼 뭐 뷰티든 패션이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 R&D처럼 개인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 분야를 반드시 좁혀서 운영할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판매 블로그로서 어떻게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저희 기업 R&D 소사분들은 1인 개인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선 블로그의 운영 3대 요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블로그를 하실 때는 꾸미기가 중요합니다. 꾸미기. 그래서 불성실해요. 아닙니다. 신상석 위원님 왜 웃으십니까? 스폰서님의 좀 해바라기입니다. 네. 네, 꾸미기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뭐 스킨이라든지 상단 타이틀이라든지 위젯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 이웃들과 친구를 맺고 이웃들의 글에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한데 꾸준히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씀으로 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지수를 높아감에 따라서 내가 쓴 글들이 검색 시에 1페이지나 2페이지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만 블로그를 잘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 혹시 강덕산 의원님 블로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심 창업 알려주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네, 안심 창업 알려주는 남자. 네, 신상수 의원님은 블로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용자인데요. 3S 신용자십니까? 이름은 네, 이것처럼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렌드는 이제 개인 브랜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닉네임이나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을 직관적으로 지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까 신상석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3S 신용자, 그리고 강록산 위원님이 말하신 안신창업 알려주는 남자처럼 이게 직관적인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마스터, 네, 그리고 정책자금 알파고, 그리고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그리고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네,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홍렬 의원님, 네. 정책자금 관련된 블로그 운영하실 건데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정식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 좋은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네, 그건 나중에 지어드리고요. 우선은 그 자기가 이름을 구상하실 때는 직관적으로 내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그렇게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 운영을 왜 해야 되고, 블로그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블로그 이름을 짓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블로그 왕초보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셔야죠. 그럴 때 이제 네이버 이 첫 화면이 나오는데, 네이버에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명을 잘 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꾸미고 나오는데, 아, 내가 컴퓨터랑 친하지 않다는 이유만 이 글들을 조차도 읽어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네이버 블로그 시작할 때 이 버튼들을 다 눌러보면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꾸미고 이름을 어떻게 짓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의 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특유의 급함으로 인해서 글을 안 읽어보고 바로 개설하기를 누르시는데요. 지금 개설 안 하신 분들은 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다 하나씩 차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인이나 친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하고 모르고 물어보는 건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요 설명들을 정확히 다 읽어보시고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블로그를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화면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네이버의 블로그에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은 총 12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 구성에 4가지, 그리고 3단 구성에 6가지, 그리고 1단 구성에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통 2단 구성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2단 구성 자체가 이 사이즈 조절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 조절이 쉽기 때문에 많이 2단 구성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 크기가 최대 740 픽셀이기 때문에 포스팅하기가 매우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했을 때 다른 구성들은 표가 왼쪽으로 몰리거나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2단 구성에서는 표를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기 때문에 글이나 표를 나타낼 때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2단 구성 자체는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본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내용이 길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젯을 설치할 때 위젯이 그 다녀간 블로그 이제 보시면 여기 메뉴 구성에서 다녀간 블로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젯을 노출하는 게 되게 어렵고 사람들한테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단 구성 자체의 단점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2단 구성 자체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제일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에 2단 구성으로 블로그를 꾸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레이아웃을 구성하셨으면 이제 블로그 타이틀이나 대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4개의 배너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 배너 자체도 대문 자체도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정책자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하고 글씨만 봐도 이 사람이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했고요. 오른쪽에는 강의 사진을 실어 놓음으로써 좀 더 신뢰감을 주고 가운데 어떤 금융이나 금액적인 그런 아이콘들을 넣음으로써 정책자금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이분은 갈비집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갈비집 사장이 이게 체험갈비라는 게 프랜차이즈가 아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갈비를 검색할 수 있는 여기에 검색바를 넣어놓고 요 음식점의 가장 큰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돼지갈비와 팔색 샐러드 바를 메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요 체험갈비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업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알 수 있게 이 장소하고 시간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 분이 고깃집 사장님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라고 해서 강의하는 사진을 넣어놓음으로써 좀 더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신상수 위원님 블로그의 블로그 대문인데요.
시리에스 시리에스라는 개념을 여기 스마트, 스피드, 섹시라는 개념으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융자 전문가라는 걸 주기 위해서 금융 이미지를 가운데 이제 아이콘으로 넣어놓았고, 그리고 하는 분야인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이렇게 융자의 전문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 이미지를 주고, 오른쪽에 프로필 사진을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형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법원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경매일의 실천 멘토라는 그런 컨셉 하에 경매 박사 남스타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바로 이분이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로그 대문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타이틀을 하실 때는 본인이 가장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카피들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이제 2단 구성에서 아까 이미지 사이즈는 740픽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잘리고요. 위에 대문을 만들 때는 900픽셀과 세로 300픽셀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게 그 네이버에 위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준수하시고 요 카피와 이미지를 구성하시어 블로그 타이틀을 구성하시면 한눈에 직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블로그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네이버 블로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 품질 지수는 활동 지수, 소통 지수, 그리고 인기 지수, 신뢰 지수라는 이 네 가지 지수를 모두 반영해서 블로그의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활동 지수는 블로그를 내가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 그리고 글은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포스트 쓰기는 여기 포스트 쓰기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빈도가 하루에 한 번씩 쓰는지, 이 사람이 열흘에 한 번씩 쓰는지 그 빈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많이, 즉 일기 쓰듯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쓴다 그러면 블로그가 지수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로직인 로봇 자체가 이 블로그는 꾸준히 올린다는 걸 자기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지수는 매일 꾸준히 오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 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대화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처럼 블로그도 이웃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방문자 수, 그리고 이제 이웃들은 내 블로그를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 글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내 글을 글을 기초로 해서 엮인 글을 쓰거나, 그리고 이제 내 글에 공감과 덧글이나 댓글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소통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기 지수입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내 글을 얼마나 읽고 이 블로그에 체류를 하고 조회를 하고 스크랩을 해가는지, 그런 내 블로그의 인기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컨텐츠의 충실함과 이웃들의 소통 지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신뢰 지수. 신뢰 지수는 뭐냐면 내 블로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블로그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블로그인지, 예를 들면 신상수 위원님 블로그가 아까 융자 전문 블로그라고 했는데 여기에 맛집과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리뷰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 블로그를 네이버 로직 자체가 허위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융자란 블로그라고 해서 융자라는 글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갑자기 음식점 키워드라든지 그런 리뷰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블로그는 이 원래 융자 전문인데 음식점이나 필요 없는 정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융자라는 전문가 블로그를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걸 C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직을 C랭크라고 하는데 이 C랭크의 가장 큰 목적은 네이버에 워낙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 같은 노골적인 상업적인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C랭크로 로직으로 변화가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분야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카테고리를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건 좀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상위 노출의 필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상위 노출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제가 이제 다년간 10년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이런 요소들을 지켜줬을 때 블로그가 다른 글에 비해서 노출이 잘 되거나 상위 노출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노하우를 내가 쓴 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블로그 상위 노출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키워드, 블로그 제목, 그리고 프로필, 카테고리, 그리고 포스트하고 연결, 요 중에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책자금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정책자금 관련 이상한 뭐 필요 없는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 잘 노출이 안 되겠죠. 뭐 정책자금 관련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내가 정책자금과 관련 있는 블로그 운영했을 때 그런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쓸 때는 항상 단어 사이를 띄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마스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열혈 트레이너, 이런 것처럼 핵심 키워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에는 제목에 키워드가 반드시 1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5회 이상 글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래 글 하단에 태그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그는 1회 이상 반드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목 내 키워드를 가장 앞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 할 때 이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제목은 너무 길지 않게 띄어쓰기 포함 25자 이내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뭐 세제 혜택 뭐 30까지 했을 때 이게 제목이 한 22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25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제목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는 한 3분의 1 지점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크기와 색상을 넣어서 강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문에 정책자금의 키워드를 5번 쓴다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크기를 크게 해주거나 색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의 경쟁이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유사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가 블로그 조회수가 한 9만 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센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는 정책자금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쓰므로 해서 유사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셔도 글을 노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글자 수는 700자를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정도 해서 한 600에서 800글자 정도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면 내가 정보를 전달하기도 힘들고 너무 길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글을 읽고 중간에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본문 글자 수를 한 700자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사진은 이미지는 한 뭐 6개에서 13개라고 뭐 법칙이 돼 있는데 보통 저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로 이미지를 넣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6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가 만약에 내가 어떤 포온 사진을 올리시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재강화한다면 제목을 내가 올리는 뭐 정책자금 1, 정책자금 2라는 키워드로 저장을 해서 이 파일명의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서 뭐 이미지 뭐 1, 2, 3, 4, 5, A, B, C 이렇게 뭐 무제 제목으로 짓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 자체를 뭐 정책자금 1, 정책자금 2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해서 이미지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하고 영상을 조합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네이버 자체는 그 영상 채널이 없습니다. 물론 브이라이브라고 실시간 TV 채널은 있지만 그 네이버에 유튜브 같은 영상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 영상을 넣으면 그 네이버 로직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의 어떤
컨텐츠로 보기 때문에 영상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2가지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본문 키워드 개수를 5번 이상 언급하느냐, 그리고 700자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요소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글을 쓸 때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내가 글을 썼는데 노출이 안 되는 걸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품질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저품질로 가는 요소들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로그에 저품질로 가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노하우가 아니죠. 이건 알면 안 되지만 중요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로그 되냐? 만약에 실시간 검색어에 뭐 연예인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떴어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이 시간에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소녀시대로 잡고 소녀시대에 대한 컨텐츠를 뜨면 물론 그날 하루는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글이 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내 글은 다음날 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네이버 로직이 인기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네이버가 로봇 자체가 제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다음날 되면 블로그가 다시 또 제가 팬이 없던 또 0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블로그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블로그를 노출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로 내가 인기 있고 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다음날 내 블로그가 사라지는 불행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 내용과 관계없는 낚시성의 제목, 글은 정책 자금인데 말해서 제가 손님을 낚기 위해서 누드 이런 키워드라든지 전혀 정책장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사람들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블로그를 되게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나 칼럼, 타 블로그의 글을 무조건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매우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로봇 엔진 자체가 뺏겨온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품질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이지 마시고 만약에 남의 글을 가져온다면 글을 그 메모장에 붙이신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중간중간 넣어서 마치 새로운 글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블로그 글을 퍼왔을 때 물론 그 상대방이 저작권 위배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사이트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가져올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렇게 내 생각과 의견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새로운 것처럼 창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는 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 5번 정도 언급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제 욕심으로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 제목에 3번 넣거나 아니면 한 문장에 정책자금 키워드를 3-4개씩 같이 이렇게 몰아서 넣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글들은 이렇게 분산해서 키워드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덧글에 덧글이 있고 덧글에 댓글을 다는데 덧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쓴 글에 이렇게 답을 달아주는 걸 덧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덧글에 댓글을 다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타 블로그 방문했을 때 내가 댓글 달아준 건 좋지만 거기에 다른 활동들을 하거나 상업적인 글을 올리는 건 매우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싫어하는 게 외부 링크입니다. 외부 링크. 그래서 유튜브의 URL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채널에 구매를 하기 위한 쇼핑몰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매우 안 좋거든요. 하지만 네이버의 포스트 URL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URL 같은 거 네이버에서는 이건 아무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부 링크는
네이버에 있는 URL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저품질을 되기 위해서는 요소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뭐 지금까지 여러 요소들을 알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검색 노출이 됩니다. 내가 그 쓴 글이 뭐 저기 한 10페이지에 있다거나 20페이지에 있으면 아무도 보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품질지수 관리와 함께 이 검색 노출 검색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가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설정할 때는 그 뭐 우리 키워드의 종류에는 뭐 대표 키워드, 그리고 이제 나를 알릴 수 있는 내 키워드라든지 브랜드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세부 키워드가 있는 대표 키워드, 예를 들면 정책적인 키워드는 솔직히 상위 노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루에도 글이 한 2-30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블로그 지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글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창업 뭐 강록산 의원님의 안심 창업을 했을 때 안심 창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이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이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 키워드를 하는 게 상위 노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조합을 할 때는 자동 완성이라든지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 업종과 소재, 그리고 특징,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쓰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해외 직구 대행 빠른 포항, 그다음에 일본 직구 교육 전문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키워드가 솔직히 직구란 키워드는 되게 키워드 경쟁이 세기 때문에 해외 직구라든지 일본 직구라든지 이런 세부 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제가 네이버 그 키워드 도구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도구 및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키워드의 검색량 조회수를 낮아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예를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키워드를 골라서 그 키워드로 제목과 본문 텍스트를 잡아서 글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아까 검색을 했을 때 이런 포스팅을 하기 위한 키워드 목록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되면 검색 결과가 받기 때문에 월간 나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 찾아 놓으시고 거기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키워드 제목을 잡아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우리가 뭐 키워드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키워드 검색 도구에서 키워드를 찾아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본문에 반드시 제가 하는 분야의 포스팅 글이라든지 제목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다른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전문 분야의 포스팅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이웃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진우 의원님, 네.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리고요, 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300명? 많으시네요. 네네네. 네네네. 블로그 이웃 간에 댓글과 공감 스크랩을 해 주셨을 때 내 지수가 올라가고, 네,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박진호 의원님은 200명 정도 더 모아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맺을 때는 그분이 글을 얼마나 열심히 쓰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쓰는지 아까 앞에도 블로그의 상위 노출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 찾아서 우리가 이웃을 맺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댓글과 공감을 잘 달아주는 그런 이웃분들을 이웃으로 맺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관련 분야에 관계 있는 블로그를 하다 보면 경쟁자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경쟁자가 어떻게 블로그에 글을 운영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웃으로 맺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시면 이웃을 맺어놓으면 블로그 이웃의 새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관련 분야의 경쟁자들도 내 이웃으로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이웃을 500명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글이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글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퍼오거나 아까 가져온 글을 하면 물론 뭐 그쪽으로도 문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그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에 좀 위배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인지를 정말 생각을 해보고 글을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에 만약에 뭐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소책자를 무료로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걸 하면 이 그 블로그 분들이 이 블로그에 얻을 게 많기 때문에 또 방문을 하게 되고 내 이웃들과 지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쓸 때는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맞는 사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정책 자금인데 뭐 연예인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휴가지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하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100% 맞는 사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정성껏 쓰게 되면 알아서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네이버에 보면 이제 네이버 담당자들이 그 어떤 글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블로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블로그들 글을 많이 보는데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글을 꾸준히 썼더니 거기에 특정 카테고리 담당자 연락이 와서 신문사에 게재까지 하는 것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정성껏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글 퍼온 글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글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경험과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썼을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책도 낼 수가 있고 어떤 컬럼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글을 정성껏 독창적인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블로그 하단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글을 썼으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잘 쓴 글들을 연관글로 해서 링크를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같은 링크들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인 글들을 링크를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활동 타겟들이 언제 활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 R&D 지도자님들이 대부분의 이제 타겟들은 기업의 CEO들입니다. 뭐 CEO들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보통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CEO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글들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블로그에 블로그를 왜 운영하는지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한 번의 시간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요 지수 하나하나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 수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다음 강의도 또 있나요? 네, 다음 강의에는 뭐 아까 말했던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분들은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블로그를 없는 분들은 블로그를 개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글을 내가 직접 안 써보신 분들은 어떤 글을 쓸지 구상해서 가져오시는 게 블로그 숙제입니다. 만들어 하시는 분 계신데 만들 수 있나요 블로그? 블로그는 만들어주지 않고요. 개설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직접 의뢰를 개설도 못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 저예요, 저. 앞에 계시잖아요. 뭐 물론 돈 받고 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근데 쟤는 저왜 분명이라고 야원이고 있어. 네? 나 설명만 들어야지. 지금 써니님도 블로그 만들어 달래요. 네, 만드실 분들은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네. 블로그 스킨도 만들어 주셔야죠. 다. 그럼요. 저희 인천 지부에 들어오시면 네, 인천 지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가요입니다. 줄 서요, 줄 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십시오. 네. 인천 집으로 다 들어오시겠네. 줄을 서시오. 인천 지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블로그를 알아봤고요.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당장 여러분은 계속 있는 블로그를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없는 분들은 빨리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글이 부족한 분들은 매일 내가 일기처럼 어떻게 쓸지를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왕초보 길라잡이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우리 BJ 진우님이 출연하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진우. 네, 어떻게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좀 비켜줘봐. 너무 그런가요? 너무 길이 차이 나는데? 무슨 길이? 반갑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 BJ 진우의 줄 서는 정책 자금 꼭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9시 맞습니다. 알러뷰 한번. 감사합니다.